오늘은 안수길 작가의 제3인간형, 제3인간형 그러면 제1도 있고 제2도 있겠네요. 어쨌거나 간에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문학의 삶의 가치를 두고 있던 인물들이 6.25 전쟁, 자 이게 외부적 환경 내지는 극한 환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치며 겪는 고뇌와 변화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실 이 작품은요 무엇이 아니라 이 어떻게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즉 6.25 전쟁이라고 하는 극한 환경 속에서 그 반응해 나가는 내지는 삶을 선택해 나가는 세 가지 유형의 인간상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작품에는 전쟁으로 인한 시대적 요구와 관련하여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인물 유형, 사명을 포기하고 마는 인물 유형, 사명을 잊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사명을 추구하지도 못하는 인물 유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등장한다. 작가는 이 세 가지 삶의 유형을 통해 인간성이 황폐해지고 생존 자체가 지상 과제가 되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바람직한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겠죠. 자, 발단. 6.25 전쟁 중, 자 이게 시대적 배경인가요? 외적 환경이 되겠네요. 부산으로 피난을 온 석은, 부산? 여기가 공간적 배경이 되겠죠.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교편을 잡는다는 건요 교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는 원래 신문사에 근무하며 글을 쓰던 무엇이었으나 작가였으나 전쟁 당시 문단 환경은 정치적 갈등, 좌익과 우익, 우익과 좌익의 갈등으로 몹시 열악하였다. 하지만 정치 문제에 흥미가 없는 석은 문화예술계에 불어닥친 정치 선전선동에 광풍에 몸을 던지기가 싫었고 한마디로 정치의 어떤 도구화되는 것이 싫었다는 얘기겠죠. 무엇보다도 처자식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겠네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면 소소한 글을 팔지 않고 창작에 몰두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기도 했다. 그래서 요거 처자식을 위해 생계를 해결해야 했고 그 다음에 창작에 몰두할 수 있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얘는 교사를 하네요. 그러니까 원래 가르치는 것 내지는 교사를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 거지요. 그러나 학교는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었다. 그리고 긴 세월 삶의 목표였던 작가의 길을 포기할 수도 없었다. 이도저도 아닌 생활에 우울감을 느낄 무렵 문단의 옛 친구인 조운 인물의 등장인가요? 소설에서 이렇게 인물이 등장하면 사건이 발생하죠. 어쨌거나 간에 찾아온다. 전개. 작가에 대한 얘기네. 작가 조운 참. 조운은 철학적 명제를 난해한 문장에 담는 개성이 뚜렷한 존재였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단의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네. 자의식이 가득한 작품 세계를 고집하였고 생활을 위해 매문, 글을 팔다란 뜻이에요. 글을 파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가난에 굴하지 않고 문학적 결벽성을 유지하는 그는 문단의 존경을 받았다. 그러던 그가 문단과 발을 끊은지 이유가 있겠지. 3년 만에 석을 찾아온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작가가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렇다면 그동안의 삶의 방향을 틀은 거지요. 글을 놓고 사업을 한 거니까요. 술집으로 가는 동안 석은 조운과 자신의 대조적인 모습에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두 사람은 술을 시킨다. 석, 위기네요. 미안, 석이 아니라. 석은 조운이 타고 온 차에 동승해 요리를 먹으러 가고 술을 마시며 석은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생활에 찌들어가는 자신의 삶을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에이, 이런 거겠지 뭐. 석은 궁금했던 말, 3년 동안 뭐하고 살았길래 이렇게 돈이 많아졌어? 꺼냈으나
오히려 조우는 외투 안주머니에서 종이꾸러미를 꺼내 놓으며 또 다른 인물이네요. 이렇게 세 인물 나오는 거예요. 미에 대해 이야기한다. 와우. 거기에는 검정색 넥타이와 좋은 선생이라고 쓰인 봉투가 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선생님의 호의는 고맙지만 자신의 길은 이미 작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간호장교에 지원했음을 알리는 미에라는 여성의 것이었다. 아, 얘는 뭐야? 간호장교죠. 미인은 문학소녀였으며 가정이 부유했고 명령한 성격으로 조언을 무척 따랐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좋은 표현이라기보다는 아마 철딱서니가 없다. 세상 물정을 모른다. 아직 가치관에 대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얘는 이렇게 바뀐 거네요. 6.25 동란 이후 집안이 크게 기울어지고 성격도 많이 변했다. 조우는 그녀에게 다방을 차려 도와주려고 했으나 무엇을 찾아? 사명을 찾아 간호장교로 지원한다. 그래서 미가 전쟁을 겪으며 자신이 갈 길, 즉 사명을 바르게 찾는 데 반하여 자신은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버린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고백한다. 전쟁이라고 하는 공통분모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떻게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가를 가지고 인물 유형이 나뉘어지네요. 석은 조은에게 가졌던 호기심과 기대감 대신 강렬한 미의 인상, 그건 바로 뭡니까? 미의 선택이죠. 선택을 떠올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한다. 나는 누구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소설이 끝이 납니다. 자, 우리는 안수길의 제3인간형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소설이고요. 단편소설이다. 사실적이고 자조적이다. 비판적이다. 6.25 전쟁으로 인한 지식인의 좌절과 방황, 그리고 새로운 인간형, 이건 아마 미라는 인간형이겠죠?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징 첫 번째, 특정 인물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어 서사가 진행되고 있다. 자리에 누워 그는 생각하였다. 그라고 하는 거 보니까 몇 인칭이야? 3인칭이죠. 그러면서 3인칭이면서 조은의 말대로 조은은 사변의 압력을 받아 그의 사명을 포기했고 사변을 통하여 미인은 용감하게 시대적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였다. 그러면 나는 사명을 포기치도 그것에 충실하지도 못하고 말라가는 나는 사변이 빚어낸 한 타입이라고 할까?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누구의 입장? 이야기는 그라고 하는 석이라고 하는 인물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즉 무슨 소리냐? 이건 분명히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텍스트라고 봅시다. 텍스트라고 본다면 이 텍스트의 서술자는 밖에 있겠죠. 그러면 이 서술자가 안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써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관찰자 시점, 두 번째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겠죠. 자, 여기서는 분명히 석이라고 하는 인물, 이 인물을 통해서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석이라는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뭐예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런데 석의 입장에서 조은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 조은의 심리가 직접 드러나기보다는 석이 조은을 뭐 하는 걸로? 그렇지, 관찰하는 걸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관찰하고 내면은 철저하게 누구 걸로? 석의 입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럼 여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니라 관찰자 시점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독자는 철저하게 석이라고 하는 특정 인물의 시선에서 이야기 진행을 살피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러한 석과 같은 인물을 초점 화자라고 해요. 이거는 관찰 대상이고요. 자, 이렇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도 초점 화자가 설정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는가 하면 아예 그냥 모든 인물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속마음을 얘기하는 보편적인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초점 화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다면 이제
내면을 통한 주제의식 표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은 전쟁을 통해 미인은 사명을 얻었고 조우는 사명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석 자신은 본인은 결국은 창작이라는 사명을 버리지도 못하고 충실하게 이행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래? 사변이 빚어낸 한 타입이라고 할까? 라고 하면서 제3인간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기 자신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는 인간형으로 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자, 세 개의 인간형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첫 번째는 바로 뭡니까? 사변의 압력으로 그의 사명을 포기한 인간형. 즉 6.25 전쟁 후 장사꾼이자 속물로 변한 조은과 같은 인간형. 두 번째는 뭡니까? 사변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사명을 깨닫고 거기에 나아가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즉 자신의 사명을 찾아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인간형. 세 번째 인간형은 자기 자신이 되겠죠. 즉 가난이라든가 궁핍이라고 하는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 교사 노릇을 하지만 작가도 아니고 교사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있는 인간형. 자, 그렇다면 작가가 원하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형은 바로 뭡니까? 그건 바로 두 번째, 미와 같은 인간형이 되겠죠. 이거를 작가는 독자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상징적 소재는요, 가장 대표적인 건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밖에 얘기가 안 나와요. 이걸 보게, 이건 뭔가? 거기에는 새 것인 넥타이와, 어떤 넥타이? 검정 넥타이와 흰 봉투가 있는 것이 나타났다. 봉투에는 좋은 선생님이라고 틀림없는 여자의 글씨가 단정하게 쓰여 있었다. 선생님의 호의는 뼈에 사무치오나 블라블라블라블라. 그 넥타이, 예전 과거의 넥타이는 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대신입니다. 선생님은 역시 검정 넥타이를 매셔야 예전과 같은 그런 모습을 지녀야 격에 어울립니다. 한마디로 예전의 삶의 자세, 예전의 가치관, 예전의 삶의 태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거겠지요. 자, 어느 날 미인은 내가 메고 있는 검정 넥타이를 가리키며 말하였었네. 선생님, 검정인 게 왜 그런 거예요? 내 넥타이가 검정이었던가? 어루만지며 웃었네. 무슨 의미야? 없으니까 묻지. 꼭 인생의 상장 같아요. 자, 이때 상장은 표창장 얘기하는 게 아니죠. 죽음에 대한 기념이죠. 그죠? 아, 기념이 아니라 미안. 조의. 큰일 날 뻔했네요. 조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상장이라고 보면 돼요. 누군가가 죽었다는 것을 알리고 슬퍼하는 걸 얘기합니다. 다른 길과 달라 간호교사이다 보니 생활의 방편이 위한 것이 아니면 대뜸 짐작이 갔고, 검정 넥타이를 들고 나는 비로소 3년 동안 내가 정신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걸 뼈아프게 느끼고 있었네. 뼈아프게 느끼었네. 결국 검정 넥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조은이 살았던 삶을 얘기하는 거죠. 뭐로써? 작가라고 하는 사명에 충실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미가 전해주는 건요, 조은으로 하여금 과거의 삶 내지는 과거의 사명의식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거죠. 하지만 위에 여기서 나타났듯이 세 번째, 이 검정 넥타이를 바라본 조은은 자기가 그동안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대해서 깨닫게 되는, 자각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소재이죠. 그러므로 이 검정 넥타이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 내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이 어느 부분이 지문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고 3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안수길의 제3인간형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